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덕수입니다. 몸짱, 건강, 웰빙, 다이어트,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이 단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묶인 분입니다. 사이드 메뉴에 서름을 딛고 대세 소울푸드로 무섭게 성장 중인 샐러드 청년의 돌직구 스토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탄탄대로를 놔두고 힘겨운 가시밭길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단호한 결심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음식보다는 샐러드 메뉴만을 개발하며 건강한 맛을 찾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고객의 시선에서 불편한 부분을 바꿔나가기 위해 각양각색의 샐러드 메뉴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난 샐러드 자판기까지 설치했는데요. 특별한 노하우나 거창한 전략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을 쌓다. 누구보다 빠르게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팔팔한 청춘의 파릇파릇한 도전기가 펼쳐집니다. 한 발 빠른 실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건강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건강한 건 뭘까요? 날씬하면 건강한 건가요? 아니면 근육이 많으면 건강한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그 건강함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밸런스를 갖춘 상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 밸런스를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스윗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로스길에서 시작된 샐러드 전문점 스윗밸런스의 공동대표 장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을 한 지는 횟수로는 3년 차고요. 기간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먹자골목 샤로스길에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역삼역에 매장을 총 하나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샐러드를 자동 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업을 그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실패들과 작은 성공들 중에서 창업자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개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동대표, 즉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을 하면 세 가지 잃는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친구, 네, 잘하시네요. 친구, 돈 잃고 시간 잃는다 그럽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은 다 잃지는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샐러드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전자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행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서 섬에서 음성으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당 사업은 저희가 9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정말 처참히 무너졌어요. 왜 망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모두 협업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협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누구여야 하고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9개월 동안 친구들이 저희가 2명에서 시작해서 7명까지 갔다가 5명이 전부 나갔는데 대부분은 돈을 주지 못해서 나갔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꾸로 본다면 공동대표랑 저는 9개월이 지나도 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저희한테 명확한 비전, 동일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강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당당한 일을 하고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면서 무언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보는 거. 그래서 그 과정으로 돈을 벌어보는 거. 이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성공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월급을 못 받고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직원이든 공동대표든 초기 멤버든 간에 이러한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인테리어, 마케팅, 생산, 물류, 메뉴 개발, 점포 운영, 정말 많은 파트원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 무언가 달성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정말 즐거우니 같이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인데요.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최적화된 제품을 빠르게 생산해서 제공하고 계속해서 수정하는 것. 모든 비즈니스는 이거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하기 위해서 무조건 짚어야 되는 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만의 관점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미학과는 인문대고 철학과 분과학문으로 이제 예술철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학에서는 항상 하는 접근이 있어요. 왜라고 계속 물어보고 본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왜 사는지, 이 음악은 왜 아름답고 이 그림은 왜 좋은 것이고 좋은 건 무엇이고 그림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러한 접근은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샐러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는 뭘까요? 그냥 단순히 야채 음식일까요? 저희가 처음에 샐러드를 접한 건 교내에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던 와중에 샐러드를 거리에서 팔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고객 때문에 저희는 샐러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객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포인데 건강상의 이슈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음식을 먹으려면 너무 자극적이고 막 너무 몸에 안 좋아서 음식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 샐러드를 사 먹었는데 이건 나한테 너무 필요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미리 선결제할 테니까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해줘. 그 순간 이 샐러드라는 음식이 무언가 있다. 여기에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드레싱 주지 말고 샐러드만 주세요. 이분들은 샐러드가 맛이 없는데 먹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혹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저희가 정의하는 샐러드의 사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정의를 우리는 맛있는 샐러드 만드는 업체라고 정의한다면 경쟁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봤을 때 이 샐러드 업,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은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게 된 게 저희가 샤로스길에 있는 매장이고요. 샤로스길에서 외식업의 기초를 다지고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가형 샐러드로 퀄리티 포기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는 샐러드를 구로 디지털 단지점에 냈습니다. 거기서는 하루에 3끼를 저희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 접근한 것이 샐러드 자판기. 저희 매장에 오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분들이 운동 끝나고 집 가기 전에 바로 샐러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헬스장에 샐러드 자판기 넣어서 사업 시작했습니다. 어떤 업을 하던 이 본질에 대한 우리만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실행해라. 사실 스타트업에서 이런 저희도 창업 문의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저는 샐러드 매장을 하고 싶은데 샐러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식자재는 어디서 떼오죠?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그것이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객들을 만나기 전에 고객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개팅을 하기 전에 이성에게 뭐 카카오톡도 볼 거고 뭐 막 찾아보겠지만 실제로 만나보고 관계를 만들어가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내에선 무조건 빠르게 실행해야 된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고객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경쟁자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지금 샐러드 자판기 작년 1월에 시작해서 1년 반이 넘었어요. 최근에 저희랑 똑같은 샐러드 자판기 나왔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선발주자라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가 먼저 고객들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최적의 제품을 만드는 거. 그러려면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하나만 딱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전체 직원이 매장에 한 총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달에 한 명당 2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월에 4천만 원이 인건비로만 나가요.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겠죠. 예전에는 돈 못 주면 제 개인 통장에서 돈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4천만 원이 막 꺼낼 수 없으니까요. 그만큼 무거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또 그래서 더 빨리 실행해야 되는 건 그 기간 내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대부분 생계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취미로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 집단에 없고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모두 동의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초기 창업자고 예비 창업자라면 단순히 성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하고 뭔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서 무너지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요. 그런 점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물론 제가 많은 말씀 드리긴 했지만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즐겁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업 캐치프라이즈가 잘 먹고 기운내예요. 샐러드 잘 먹고 기운내.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양이 적다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이건 저희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기업이라는 작은 사회를 아주 잘 먹고 기운낼 수 있게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기운낼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창업자분들이 같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정의하는 방법. 비전을 공유하며 협업하라. 고객을 명확하게 이해하라. 모든 과정을 빠르게 실행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발표라고 하셔서 예, 발표를 하신 건 아니고 강연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간편하게 즐기는 이색 샐러드 사업으로 또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자, 거침없는 실행력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신 거예요? 지금 3년 정도 기간 동안 전체 월 매출은 이번에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전체 운영하는 매장은 3개고 올해 말까지 한 6개 정도 네네네. 될 예정이고 자판기는 이제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빠르게 추진을 하셨잖아요. 네. 실행을 빠르게 하셨으면 그만큼 저는 좀 신중하지 못했고 놓쳤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은 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 오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저희는 그걸 이제 교육비라고 예. 부르는데 예를 들면 처음 매장할 때는 수납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운영하고 나서 계속해서 수납을 만들면서 돈을 엄청 썼죠. 그리고 또 자판기 할 때는 자판기에 들어가는 샐러드를 저희 매장에서 만들었다가 이제 고발을 먹어서 행정처분 받은 적도 있어요. 저희가 해당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시행착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시행착오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시행착오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걸 시스템화해서 계속해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가장 깨달았던 점,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깨달았던 점은 어떤 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실행을 하니까 사업 기회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몰랐던 고객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자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아침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아침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로 보통 배송을 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송비가 붙고 공장 물류에서 인건비가 많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싸게 먹어야 되는 제품을 훨씬 비싸게 먹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저희가 이걸 진행하고 열심히 하기 전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 우리가 로컬 기준으로 아침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을 만들어서 샐러드를 공급해줘도 되겠다. 네. 뭐 이런 기회들을 포착하게 되거든요. 뭐 많은 내공이 좀 느껴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예, 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올해 30입니다. 30이요. 네네. 굉장히 또 젊은 나이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업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또 내공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머리는 왜 깎으셨는지. 왜냐면 이게 뿌리가 살아 있거든요. 이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네네. 살아 있는 건데 깎은 걸로 저는 가까이 보니까 그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샐러드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최대한 저희가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샐러드 하고 너무 나서는 깔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깔끔해도 깔끔하게 보여주고 싶다 하기에는 예. 또 그래서- 머리카락 때문에. 사실 항상 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요. 예. 이제 머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거의 이제 항상 대머리로 예,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샐러드 전문점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네. 예, 그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뭐 대표님만의 어떤 전략이 또 머리 말고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굉장히 명확한 전략이 있는데 저희는 고객 지향적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샐러드 업체들이 있지만 저희만큼 샐러드 쪽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본 팀은 없을 거예요. 고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고객 풀들을 만나면서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했고요. 고객에게 정말 최적화된 샐러드를 저희는 만들 수 있는 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경쟁력인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자신감이 옵션으로 또 붙어 있네요. 예. 이게 샐러드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운영 방식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다 넣었었는데요. 예. 지금은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인풋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측면으로 보고 일단 공장에서 샐러드를 저희 레시피를 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배송을 해서 넣어주고 재고는 그쪽에서 다 빼줍니다. 관리는 자판기 회사에서 해주고요. 네. 자판기는 뭐 당연히 자동으로 운영되겠지만 특정 이슈가 있으면 헬스장에서 저는 이제 헬스장이랑 B2B로 계약을 해서 헬스장 입구 쪽에 샐러드 자판기를 넣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떼어주는 식으로 하고 아주 최소한의 운영은 헬스장 쪽에서 하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업에만 집중을 해서 레시피를 잘 만들고 많이 뿌리는 데만 집중을 하는데 협업을 하시고 지금 공동대표로 동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뭐 지금까지 잘 나이템이 바뀌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잘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꼭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대표님은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이건 누가 틀린 게 아니다. 의견이 달라도 이게 내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단이 시장 상황에서 맞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치열한 싸움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이라는 걸 항상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회의하기 전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설사 지금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그건 우리 서로를 위한 거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지금은 뭐 계속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다 남자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엄청 싸우죠. 엄청 네네. 싸웁니다. 그분도 머리가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서로 밀었습니까? 네네, 항상 밉니다. 아 정말 채식주의네요. 예, 전체적으로. 야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열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누구가 머리를 밀자고 했을 때 나는 멋을 위해서 나는 싫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케팅 같은 거는 어떻게 좀 하셨는지. 마케팅 쪽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처음에 기본적인 마케팅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너무 디테일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고객분들이 뭔가 바이럴로 고객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매장에 많이 비치를 해둡니다. 예를 들면 매장에 포토존이 있다거나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제는 음식을 단순히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사진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도록 했고요. 향후에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비 청년 창업가분들에게 또 이렇게 정말 이것만은 알고 창업해라라고 좀 당부를 하고 싶거나 주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희도 아직 3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뭐 정확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경험에 한정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포기하지 않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고 가치가 있고 고객분들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피어나요. 자판기, 샐러드 매장, 저가형 샐러드 사실은 다 고객들로부터 나온 거고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스타트업을 하면은 자본이 이게 좀 소규모잖아요. 근데 저가 정책을 쓰셨다고 저가형 샐러드를 냈다고 하는데 그 저가를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대량으로 이렇게 떼와서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뭐 저가형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박리담회죠, 사실. 저희가 하루에 샐러드를 200개가 넘게 나갑니다. 거기 매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B2C로 그냥 계약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입지였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1km 반경 내에 15만 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랑 다이렉트로 이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풀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직원들이 7시 출근하는데 11시까지 샐러드를 거의 100개 이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다 업체들에 줍니다. 점심으로. 뭐 물론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이득이 있으니 저희가 물류팀 딴에서 매일매일 가락시장 가서 제일 싸고 좋은 거 가져오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든. 다만 샐러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저희가 부대찌개만 그렇게 계약 못할 거예요. 매일매일 부대찌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샐러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B2B로 계속 계약해서 이제 박리담의 형태로 풀었다. 이게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샐러드는 무엇일까요? 샐러드는 저희에게는 선생님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요리를 가르쳐주고 고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매장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샐러드로부터 배웠고 저희가 세상을 나가는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줬어요. 너무 고마운 네.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샐러드라는 어떤 그 개념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것 같아요. 샐러드 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지금 아직 없잖아요. 저희는 향후 1년 내에 저희가 그런 업체, 그런 팀이 되길 원하고요. 샐러드 업체를 넘어서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브랜드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하지만 혹시 지금 완벽한 그날이 다가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빠른 실행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희가 엄청 특별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고객분들이랑 접점을 만들면서 그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아이디어였고요. 다 고객분들이 주신 거죠. 저희 입장에서. 흘러 왔구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있을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몇 년 후를 대비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절실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실행할 시간,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